오늘로써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8일 전 사전투표는 이번 주부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배우 하정우를 언급했습니다. 하정우를 왜 언급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 군주를 언급했다는데 일단 한 비대위원장이 밝힌 하정우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정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명분을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 범죄자들을 일단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읍소합니다. 읍소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한 다음에 그게 드러난 다음에 국민한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명부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범죄와의 전쟁, 영화. 그 명분, 하정우 씨 명분 한 100번 언급했나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본인들의 명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에 빗댔습니다. 범죄자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 명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읍소하는 것,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 읍소하는 것이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악어의 눈물은 이 대표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나서 그것이 드러나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되돌려준 셈이 됐습니다. 형수 욕설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악어의 눈물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준 셈이에요. 박성식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수의 눈물 다시 한번 소환됐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일반인들로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그것도 형수에게 직설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 충격을 받았는데 그 모습 다시 끄집어냈고 악어의 눈물에 관해서도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또 끄집어냈죠. 악어의 눈물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위선의 극치를 얘기할 때 악어의 눈물 얘기하거든요. 보니까 악어가 그렇대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눈 신경하고 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씹을 때 눈물이 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럼 눈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신체 구조상 그렇다는데 아무튼 위선의 극치를 얘기하죠. 이번 선거 아까 김광삼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역대 이런 선거 본 일 없다고 저도 본 일 없거든요. 이런 본 일 없는 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도 저질스러운 후보들 또 이렇게까지도 범죄 경력을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그 범죄자들이 범죄를 심판하는 국가의 절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대들면서 한 선거가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선거를 치르는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범죄자들의 집단 연대 그런 연대에 힘을 몰아주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잘못하면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사람들이 몰리느냐. 지금 정부가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 것. 그 부분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렇죠. 화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데 그 화가 난 행동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예요.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들의 집단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이 힘을 실어주는 선거는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한동훈 위원장 그런 면 강조하고 싶죠.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오늘의 저 장소는 특히 신경을 쓰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지지 기반 중에 하나예요. 저 지역은. 그런데 저기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선거판이 심각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니 부산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과 어떻게 다르냐? 저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비호하고 또 그 범죄를 일종의 자랑처럼 훈장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씻어내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저 부분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안 가져갈 수 없는 선거의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성규 전 차관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총선 빅매치,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절대군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저는 이성을 잃은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절대군주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통령은 권력에서도 매우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운명이 걸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당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서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박빙 승부처가 많잖아요. 1000표 이내, 1000몇 개 표 이렇게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49개,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한가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순호 행정관님, 이 대표는 그만큼 경합지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자들을 좀 결집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절대 군주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절대 군주가 돼가고 있다. 네. 근데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수위를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좀 낮아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 표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이었던가요? 뭐 쓰레기라는 단어를 야당한테 또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뭐 14번, 하루에 14번 이제 뭐 사용도 하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다시 이제 뭐 정권 심판론,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 뭐 이재명 대표 이런 구도, 뭐 대선 2차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굉장히 높이면서 다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뭐 전략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친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선거운동 시작됐고 이제 이번 주면은 뭐 사전투표도 시작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중도 무다층을 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이조 심판론 강하게 민주당 비판하는 게 이게 중도층과 무당층한테 어떻게 뭐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강북을 공천 잡음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 지역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박용진 의원의 사진을 도용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이거 어떤 사진일까요? 자,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렇게 박용진 의원과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사진을 쓴 거예요. 박용진 의원에선 정치적 도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총선 공보물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금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도 밝혔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그 음해이기도 하지만 네. 민주당 우리 강북을의 지지자들, 당원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자, 새로운 미래 후보자 두 분 그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고 민주당 내부의 이런 그 갈등을 악용하려고 하는 거, 저 이런 거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박용진에 대한 모욕이고 강북을 유권자들 얕잡아 보는 얄팍한 정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더 큰 갈등은 박용진 후보가 떨어지고 공천을 결과적으로 받은 한민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어준 씨와의 대담 중에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식의 대담을 한 것과 관련 박용진 의원이 이건 음해고 내부 총질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일단 김어준 씨 방송부터 좀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과정은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박용진 의원이 사무실도 넘겨주고 조직도 넘겨주고 막 지금 같이 띄워주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등록 마감일 다 등록하고 다음 날 사무실 구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쓰던 사무실은 받으셨고 예. 박용진 의원이 넘겨주는 것도 없죠. 그건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지 않네요. 나중에 속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안 물려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 박용진 의원 강하게 반박했는데 들어보시죠. 한민수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네. 아무것도 뭐 해준 거 없고 이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는 예, 그런 거 해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보자고 그랬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리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것들 다 정리한 데이터도 넘겨주고 자료 넘겨주고 설명도 다 해줬어요. 이거야말로 내부 총질이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선거운동 뛰고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가 되면, 그 저는 뭐가 됩니까? 얼마나 더 도와줘야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설사 그런 감정을 느꼈더라도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뒤늦게 이제 후보로 돼서 지역에 하시려면 어떤 도움이라도 다 요청하고 더 겸손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나 뭐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상처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존중하는 태도가 일단 있으셨어야 되는데, 한민수 후보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리가 없죠. 박용진 후보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조직을 넘겨줬다는 뭐 의미라든가 실제 어떤 도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박용진 후보가 그렇게 나를 밀어내고 들어온 후보니까 안 도와주겠다 이러겠습니까? 그럴 뿐이었으면 벌써 당을 떠나셨겠죠. 이제 한민수 후보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뭐 박용진 후보에 대해 사과도 하시고 서로 협조하시면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계속 뭔가를 좀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한 점도 분명히 좀 가만히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